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302만원이요. 참 아쉽긴 한데 어제 벌은 걸 오늘 날렸습니다. 이 참 어제 7만원 벌었는데 오늘 마이너스 8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해서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 다시 어제 버는 걸 잃어버림으로 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나름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아쉽긴 하지만 경험을 좀 많이 했던 날입니다. 진짜 쉽지 않다는 생각을 장중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만 지금 계속 경험치를 쌓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8만원 손실해서 302만원이고요. 계속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실수나 안 좋았던 부분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 그 부분을 돌리고 나면 다시 수익권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은 많이 생긴 날이었습니다. 일단 조금 아쉽지만 마이너스 8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장중에 있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봤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혹시 좋은 의견이나 제 생각과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붙여주시면 저도 참고를 하고 보시는 분들이 같이 좀 토론식으로 해서 함께 연구해 가는 그런 유튜브 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댓글은 어떤 댓글이든 다 괜찮습니다. 저한테 어떤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관계없습니다.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어떠한 댓글이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어떤 그런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낌없는 댓글 주시고요. 지난밤에 미정시 살펴보겠습니다. 강보합권 마감을 했는데요. 이게 저녁에 그러니까 분봉으로 봤을 때 그림이 대충 이렇게 한 0.3% 정도로 시작해서 위로 한 1% 정도까지 위로 올라갔다가 장후반에 다시 내려오면서 끝이 나는 이런 그림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유가 뭐였냐면 장 시작할 때 경기 부양책 타결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장중에 이게 아마 시한이 오늘까지였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결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간격을 많이 좁혔다, 이견을 좁혔다 이렇게 자꾸 멘트를 하니까 타결될 줄 알고 이제 기대감으로 쭉 올라갔다가 장 끝날 때까지 타결됐다는 소식이 안 나오니까 이게 뭔가 좀 잘못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다시 약간 내려와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타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급락하지 않은 이유는 펠로시 하원 의장이 원래는 오늘까지가 합의하는 시한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이것도 말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합의하는 날이 아닌 조건을 달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날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협상 타결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밀고 당기는 힘싸움을 하면서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타결을 안 시키게 되면 민주당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부양책이 타결이 안 되면 돈을 푸는 이 부분이 항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돈을 풀어야 되는 부분에 돈이 묶여버리게 되면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개인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부분들도 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누가 타결을 못하게 했는가 하는 책임 소재를 물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트럼프는 우리가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올릴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는 트럼프는 수치를 올렸는데 펠로시 하원 의장 측에서 거기를 타결을 안 시켰다 이런 이미지가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도 오늘이 합의하는 날이 아니고 조건을 달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날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돌리면서
대선 전에 타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 여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타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않고 대선 전에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크게 빠지지 않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대선 전에 타결이 왜 중요하냐면 대선 지나고 나서 타결되면 그걸 그 또 공화당하고 민주당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다 통과되고 하려면 시간적으로 원래의 지급이 되기 어려운 그 시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 타결이 안 되면 올해 말까지 경제적인 타격이 올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증시가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요. 일단 그 한마디로 줄이면 경기 부양책 에 대한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 쳐다보고 전부 다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늘 장중에 특징적이었던 뉴스인데요. 좀 안타깝지만 백신 접종 사고 사망 사고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끝나고 동시효과쯤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2명이 더 늘어가지고 현재 시간까지 9명이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백신 접종하기가 상당히 불안해지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대략 난감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걱정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뉴스가 가장 핫했고요. 백신 접종 사망 사고에 관련된 종목은 2종목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한과학이고요. 그 다음 일신바이오입니다. 대한과학이 대장격이고요. 일신바이오가 뒤를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과학하고 일신바이오가 대체로 저거 같아요. 그러니까 냉동 어떤 장비라든가 병원이나 이런 곳에 의료기 장비 이런 거 만드는 데가 대한과학인데요. 이게 이제 백신 같은 거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냉동이나 냉장 장비를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그래서 그 2종목이 대한과학하고 일신바이오인데 이 중에 대한과학이 지금 오늘 상한가 들어가서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일신바이오는 뒤를 따라가고 있긴 한데 이 매물 압박을 받아서인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2종목이 오늘 시장을 거의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디지털 화폐 쪽에 뉴스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로 지금 움직이는 것은 한네트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고 로지시스가 뒤를 따라가고 있고 KCT는 예전에 대장이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 중이고요. KCS 이런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오늘까지는 한네트가 대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27일 결정되는데요. 이 연유로 해서 여전히 CJ 시푸드하고 사도 시푸드, 동원수산, 이 수산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CJ 시푸드가 시세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여전히 관심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국 광군제로 해서 이제 소비 증가로 중국이 경제 회복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제가 이치 한 볼 어제 놓쳐버렸는데 오늘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게 제가 잘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 처음 생각할 때 잡아놓고 장중에 이게 전업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흐름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이게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정리를 해버리고 하고 이렇게 그 다음 들어갈 때도 좀 지지선을 그어가지고 거기 도달하면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제가 실수했던 게 대부분 그런 부분이에요. 이 정도 내려오면 지지선 좀 내려오면 잡아야지 하고 이제 여기다가 주문 넣어놓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내려왔다가 짧게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거기서 바로 이제 매수 들어갔다가 뒤로 더 밀리면서 손실이 발생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와서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이 주문 넣어놓고 있으면 되는데 좀 덜 내려왔을 때 여기를 못 기다리고 매수를 했다가 여기서 다시 꺾이면서 여기서 손절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타이밍을 좀 못 잡고 있는 그런 점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오늘 좀 손실이 발생됐었고요. 대충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테마 쪽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매했던 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과학 보시면 상한가 들어가고 지금 잔량이 계속 쌓여 있죠. 그래서 내일도 갭으로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 끝날 때 그 경기도 쪽에서 그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 2명이 더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시장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다음 일신바이오는 그 동시효과 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감할 상황이었는데 동시효과 들어가는 이 시점에 2명 더 사망하는 뉴스 떠버리는 바람에 여기서 그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확 몰리면서 갭으로 떠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지금 시간에서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사망자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려는 힘이 강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지금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그 여기쯤에서 한번 들어갔다가 여기서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너무 빨리 또 팔아버리고 나서 쭉 올라가 버려가지고 이 부분도 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로 매매하면서 제가 그 건드렸던 종목 중에 제가 매매했던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어제 보유했던 동아화성은 900원에 정리했습니다. 원래 어제 종가가 950원이었는데 50원 손해보고 1900원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정리한 이유는 GM 전기차 투자 확대 뉴스 기대하고 이 일봉이 올라갔길래 여기서 위로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이게 재료 노출 이런 개념으로 해서 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정리했고요. 그 다음 짧게 들어간다고 들어갔던 것 중에 제가 가장 큰 실수였던 게 테린 포장입니다. 이거 실수는 왜 했느냐면 테린 포장이 어제 이렇게 올라가면은 좀 안 되는 자리였는데 이게 어제 확진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오바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갭으로 떠버리니까 눌러가지고 오늘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들어갔다가 여기서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들어갔던 이유는 뭐냐면 아니 오늘 확진자 숫자를 봤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뭐 엄청나게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지금 보시면 현재 시간 76명입니다. 근데 이게 어제보다 43명이 많게 나왔거든요. 그럼 어제가 91명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제보다 43명이 더 나온다는 얘기는 이런 추세로 가자면 한 130명 정도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는 5, 60명대로 진정되고 있다가 오늘 발표되는 숫자가 91명이었는데 내일 발표되는 숫자는 아마도 현재 이 추세로 간다면 한 130명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에 대한 유럽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재확산에 대한 어떤 염려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되면 또 외출을 못하고 하니까 택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포장지 관련한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데 이거 실수였습니다.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실 한번 나버렸고요. 그 다음 한네트는 들어갔다가 여기쯤에서 들어갔다가 손절 한번 하고 그 다음 여기서 들어갔다가 이익 한번 보고 해서 이거는 거의 본전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입 시점이 빨랐고 그러니까 1파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쯤에서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여기 들어올릴 때 반등할 줄 알고 들어갔다가 밀리면서 손절하고 다시 잡아갖고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는 손실이 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오늘 좀 상당히 좀 치명적인 손실이었고요. 이건 잘 못한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실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CJ 시푸드는 어제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격하고 똑같은 가격에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아직까지 재료가 안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밀어 올리기는 조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후쿠시마 원전 방출한다는 그런 뉴스라든가 뭐 기타 어떤 뉴스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류는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일본에서 그게 방류를
안 하고 계속 그 오염수를 보관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방류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방류하겠다고 27일 날 결정 나더라도 실제 방류되는 것은 2년 후쯤 되겠다 이렇게 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방류 결정이 되는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재료 노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뉴스 쪽으로 그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 오늘 그 장 후반에 추가로 그 사조 시푸드도 잡았는데요. 이게 시간에서 지금 좀 밀리고 있습니다. 사조 시푸드가 이 그림이 좀 괜찮아 보여서 다른 그 종목 매수하려니까 일신바이오는 놓쳐버렸고 그다음 그 독감 백신 사망자가 계속 나온다고 해서 그 이 종목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그 아침에 대한과학을 매수할까를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 어제 장 끝나고 사망자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사망자가 그 정도 나와가지고 2명인가 3명 나왔었죠 그때. 3명까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그 냉동고를 다시 병원에 거기 백신 보관하는 냉동고를 준비를 하고 이런 쪽으로 안 갈 것 같아서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추가로 사망자 나오면서 이제 급등쭉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로 더 갈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게 확진자가 계속 그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면 그 재료로 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포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올라가더라도 이건 제가 운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대한과학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거 못 잡았기 때문에 일단 포기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백신 사망자가 접종하고 사망자가 자꾸 나오니까 백신 접종하기도 지금 상당히 어렵고 좀 거의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종목을 더 매수했는데요. 이게 시간의 거래에서 8,550원에 이글벳 매수했습니다. 이건 그 조류독감 관련주들이 지금 다닐까 한번 볼까요? 실제로 그 돼지열병 관련해서 체시스가 여기서 강원도 쪽에 돼지열병 발생했다는 그 농가 2군데 발생했었죠. 그 갭으로 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확산될 줄 알고 사람들이 계속 기다렸는데 뉴스가 없죠. 돼지열병에 대해서. 그래서 그 실망감으로 해서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손절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파 내려오고 다시 두 번째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쯤에서는 조금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체시스를 들어가지 않고 이글벳을 들어간 이유는 이글벳은 조류독감 쪽의 대장이기 때문에요. 최근 들어서 조류독감 뉴스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사조 시푸드나 CJ 시푸드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조류독감이나 뭐 돼지열병 발생하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글벳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해서 300만원 이렇게 그 정상적인 뭐 우량주를 들어가지 않고 이쪽으로 들어간 이유는 시장이 제가 봤을 때 좀 불안해 보입니다. 지금 오늘 반등하긴 했는데 이 반등이 위로 계속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밑으로 한번 더 그 바닥 확인하러 내려와야 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그 추가 부양책을 대선 전에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이 부분이 의문이 들어서 타결했다고 해서 미국이 급등해버리면 또 따라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수가 밀릴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우량주 쪽으로 안 들어가고 오히려 그 테마 쪽으로 해서 지금 그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글벳하고 그 다음에 사조 시푸드 시간에서 조금 약해서 조금 찜찜하긴 합니다. 그 다음 CJ 시푸드 이렇게 세 종목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특징주 중에 어제 장 끝나고 나서 그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했었거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거의 한 상한가 가까이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다들 강했습니다. 한 3%씩 올라갔었는데 갭으로 뜨고 나서 밀렸습니다. 이건 아마도 오늘 저녁에 테슬라 관련해서 어떤 실적 발표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으로 해서
그 자율주행 관련한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올라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떴는데, 반대로 그 안 좋은 소리가 나와버리면 그 자율주행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오히려 그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려버렸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이. 그리고 대체로 보면 우량주 쪽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일부 종목 오르는 게 있지만 대체로 밀리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해서 우량주 쪽보다는 당분간은 테마주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매매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독감 백신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동시효과 때 이렇게 떠버리니까 여기서 들어가기도 참 어렵고 이만큼의 갭이 있기 때문에요. 들어가면 또 밀어버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섣불리 못 들어가겠는데 이게 또 안 들어가면 얘가 또 죽자고 막 혼자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두 종목은 그냥 구경만 하고 나머지 쪽으로 매매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매매를 해봤는데요. 들어가는 타이밍이 아직까지 좀 급하게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손실이 좀 발생했고요. 오늘을 경험 삼아서 내일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듭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